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0년 차가 되어가는 40대 여자예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죠. 물론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는 아이들과 자상한 남편 그리고 늘 제 편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친정엄마와 함께 즐겁게 잘 살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의 과정들이 전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닥친 힘든 인생을 즐겁게 풀어가는 것도 어쩌면 삶의 지혜 아니겠어요? 저는 최근 또 한 번의 인생의 위기를 지혜롭게 풀어간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최대한 지혜롭게 제 삶을 잘 풀어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 내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갈 자양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저의 어린 시절은 사실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행복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행했어요. 제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제 인생의 고통의 대부분은 이런 제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었거든요. 가난하기도 가난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해체로 인한 정서적인 결핍이 너무나 컸죠. 저는 엄마와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아니, 태어나고 보니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말이 맞겠네요. 제 어린 시절 한동안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으니까요. 할머니와 고모 말로는 저를 낳고서는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있을 때부터 천덕꾸러기로 자랐죠. 어떤 때는 할머니 집에 가 있다가 어떤 때는 고모 집에 가 있다가 뭐 그런 식으로 컸거든요. 할머니는 늘 엄마 욕을 했어요. 고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뭘 잘 살겠다고 집을 나가서 이혼을 해. 어린 피덩이를 두고 나가다니. 아유, 독한 년. 아유, 내 말이 아무리 남편이 싫어도 그렇지 뭐 잘났다고 애까지 버리고 가. 힘들어도 다 그냥저냥 맞춰서 살아야지. 아유, 말도 마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지 핏줄인데 한 번 거들떠도 안 보고. 아, 너는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앉아. 아, 쟤는 지 엄마를 닮았나? 왜 저렇게 어른을 파는 눈으로 쳐다봐? 아우, 나는 쟤 저렇게 볼 때마다 지 엄마 같아서 너무 꼴 보기 싫어. 저는 단지 고모와 할머니가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쳐다본 것 뿐인데 결국 돌아오는 건 윽박을 지르거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으면서 구박을 하니 그 어린애가 어땠겠어요. 저는 늘 숨죽이며 있어야만 했죠.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데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크다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불안하다는 느낌만 기억이 나요. 언제 혼나고 언제 욕을 먹을지 몰라 늘 불안하고 또 그만큼 어른들 눈치를 많이 봤던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서운했던 것은 할머니와 고모가 엄마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저는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서럽고도 슬펐는지 몰라요. 세상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라도 자상해서 저를 잘 돌봐주었으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저를 맡겨만 두고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얼굴도 몇 개월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지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할머니 집이나 고모 집으로 와서 얼굴을 들이밀고는 쭈뼛대는 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가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어른의 애정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눈치를 보면서 사촌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6살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나? 아버지가 웬 여자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 처음 본 그분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라요. 하얗고 고운 얼굴에 저를 보며 인자하게 방긋 웃던 표정까지 말이죠. 그분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이러셨어요. 네가 지민이구나. 안녕? 난 앞으로 너랑 같이 살 아줌마야. 저랑요? 아줌마가 지민이 아빠랑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같이 살려고 지민이 데리러 왔어. 우리랑 같이 갈래?
저는 조심스럽게 주인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웬일로 이제 마음을 잡고 정착해 살기로 했다며 취직도 하고 결혼할 여자와 함께 저를 데리러 온 것이었죠. 그날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떠나는 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죠. 아버지가 데리고 오신 아줌마는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와서 매일 저만 보면 인상만 쓰던 할머니나 고모와는 다르게 늘 저를 귀엽다, 예쁘다 해주고 항상 웃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지요. 엄마는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요. 저를 위해서 예쁜 옷도 사주고 머리도 곱게 빗겨서 따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유치원에도 데려다 주셨고요. 유치원에서 지민이 엄마랑 왔니? 라는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엉엉 운 적도 있었다니까요. 다른 선생님들과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그동안 엄마와 손을 잡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와 서름이 얼마나 깊었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엉망인 사람인 줄 알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집을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도 늘 술에 잔뜩 취해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야야, 술상 차려오라고. 내 말 안 들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취했고요. 너 지금 말 대꾸 하냐? 너 내가 웃어?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웃었냐고? 아니에요.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자요. 그래야 내일 출근하죠. 뭐 닥치고 잠이나 쳐자고 내일 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이 말이야? 이게 애도 못 낳는 걸 데려다 결혼시켰더니 사람을 무시해? 아유, 여보, 아니에요. 그만해요. 아버지는 술버릇이 몹시 나빴어요. 한 번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셨고 그러면 늘 이성을 잃고 온 집안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건 물론이고 엄마에게 손이 대는 것도 거침이 없었죠. 처음 아버지의 손찌검이 있던 날 엄마는 밤새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견디면서도 온몸으로 저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기만 했고요. 아버지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염치나 미안함 같은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냥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 그런 남자를 믿고 그 남자가 낳은 애까지 키우는 엄마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지 전 도저히 상상도 가지가 않아요. 만약 그 당시 엄마가 제 친구나 아는 사람이라면 당장 애고모고 다 버리고 도망을 치라고 말을 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친자식도 아닌 저를 버리지 않으셨죠. 전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왜 아빠랑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오래 산 거야? 애초에 빨리 도망치지. 이혼하면 너랑 다시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그러지 않니? 그러니 어쩌니 내가 참아야지. 참, 내가 뭐라고. 막말로 내가 엄마 친자식이길래 뭐 볼 거 있다고 버텨. 우리 할머니고 고모고 정작 친척은 나를 본 척도 안 했는데. 배로 낳아야 자식이니? 내 마음에 너는 내 자식인데 자식을 거기다 두고 나가는 엄마가 어딨어? 나는 못 그러겠더라. 한 번은 엄마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간 적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틀을 못 견디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와보니까 네가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그냥 뒀으면 또 할머니나 고모가 데리고 갔겠지. 왜 그랬어? 너 할머니 집에 데리고 왔을 때도 얼마나 딱했는지 알아? 애가 비쩍 말려서 기는 팍 죽고 어른들 눈치를 보는 게 꽤나 구박 많이 받았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거기다 시보내. 에휴, 우리 엄마도 참 고생을 사서 하는 팔자야. 그치? 아니, 절대 아니야. 나는 너 만나서 더 행복해졌어. 그게 내 운명이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 만나고 고생한 적 없어. 늘 행복했어. 친척은 물론 아버지도 신경 하나 쓰지 않던 나를, 무엇보다 나를 낳아준 엄마도 버린 나를, 우리 엄마는요 온 마음으로 받아 안아서 친자식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모든 사랑을 담아서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그 세월을 사셨어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아버지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가 치는 온갖 사고에 뒤치다꺼리를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술주정과 손찌검에 노출이 되면서도 저만 보면 늘 꼭 껴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주셨죠. 이쁜 우리 딸, 너는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가 너는 그렇게 키웠으니까. 알았지? 아이고 알았다. 엄마 좀 나 나가야 해. 그만 좀 나와봐. 아유 컸다고 이제 뽀뽀도 안 해줄 거야.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저만 보면 껴안고 뽀뽀 세례를 할 정도로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엄마 덕분에 저는 자존감이 충만한 당당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교문 앞으로 한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게요 참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아줌마가 제 친엄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 친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빤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친엄마를 외면했지요. 어린 마음에 괜히 아는 척을 하면 저를 키워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를 키워준 엄마는 이런 제 마음도 이해해 주셨죠. 하루는 주말에 제 손을 잡고 어디 갈 곳이 있다고 나가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지민아, 아무리 그래도 너를 낳아주신 엄마도 네 엄마야. 가서 만나고 오자. 싫어. 나에게 엄마는 엄마뿐이야. 다른 엄마는 필요 없어. 지민아, 난 네가 어떤 생각을 해도 다 인정할 거야. 넌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보고 싶은 엄마 만나고 오자. 응?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사실 친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품에 안기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친엄마도 저를 안고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친엄마의 눈물에서 친엄마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 같은 쓰레기와 계속 살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친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저를 키워준 엄마의 자리가 줄어든 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고 더욱 커졌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남들과 다르게 저에게 무한의 사랑을 주는 엄마가 2명이나 있어서 더 행복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2분의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주 잘 자라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아버지 몰래 아슬아슬하게 친엄마를 만나며 사는 동안 아버지의 쓰레기짓은 아주 점점 도가 넘어섰어요. 제가 조금 크면서부터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나가서 여자 사고, 돈 사고 아주 골고루 쳤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전과가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와 고모 집을 옮겨 다니며 큰 것도 그런 이유였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자잘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결혼해서 살 때도 물론 잠잠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사고를 쳐서 다시 교도소에 몇 개월씩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고요. 전 차라리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사실 더 살기가 편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사실 아버지가 바람난 건 새로운 일도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까지 와서 제가 그 여자 뺨을 때리고 아버지가 손을 드는 걸 엄마가 온몸으로 맞고 하는 난리통을 겪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휴, 딴 여자에게 이렇게 눈을 판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바람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진짜 놀랄 만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엄마가 그리 이혼을 하자고 할 때는 눈도 깜빡 안 하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거 있죠? 엄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너랑 정리하고 새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 아니, 웬일이야? 그렇게 이혼하자고 해도 안 된다더니. 왜? 싫어? 이혼하지 마. 아니에요, 싫긴요. 이리 줘봐요. 내 얼른 작성해서 구청에 갈 테니까.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너랑은 수준이 달라. 돈 좀 있을까 했더니 완전 개털이었던 주제에 나중에 돈 달라는 연락이나 하지 마. 아버지는 돈이 좀 있는 과부를 만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면서 오히려 이혼을 서둘렀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했던 거죠. 그렇게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버지는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넌 어쩔 거야?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엄마 했으니까 엄마 따라가서 살 거야? 아니면 뭐 할머니 집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엄마 따라갈 거야. 에휴, 그럼 그렇지. 야, 그래도 나 양육비 줄 돈 없다. 양육비 바라면 바로 애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리 알아. 알았어요. 돈 달라 안 할 테니까 지민이는 내가 데리고 가는 거 방해나지 마요. 그렇게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엄마가 이제야 겨우 풀려났다고 하는 것이 맞았죠. 한 대 한 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였어요. 이혼 서류를 내자마자 저희 가족이 살던 집 전세금을 싹 빼서 튀어버렸거든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무엇보다 그 집 전세금은 엄마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돈이었는데 기가 찼죠. 다행히 이런 사정을 알고 친엄마가 좋은 전셋집을 구해주셨어요. 예전에 살던 낡은 빌라가 아니라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밝고 깨끗한 아파트로 말이에요. 제 친엄마는 당시 규모가 꽤 있던 학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형편이 나쁘지 않으셨거든요. 친엄마 역시 사연이 깊었죠. 당시 학교 선생님이었던 친엄마는 어쩌다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덥석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 연애를 했다고 하셨고요. 내가 그때 아는 사람 속이라 너무 믿었어. 공무원이라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지. 또 말은 오죽자라니. 아니, 뒷조사할 생각도 못했어? 공무원이라기에는 너무 허술하잖아. 한참 만났더니 좀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사실을 알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뱃속에 네가 딱 생겼지 뭐니. 아니, 그렇게 좋았어? 우리 엄마 연애 뜨겁게 하셨나 봐. 결혼하려고 했거든. 인사도 다 하고 집도 없고 식만 올리면 되었어. 근데 돈이 급하다고 해서 돈만 받아가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제야 알게 된 거지. 지금 말로 하면 사기 결혼에 저희 친엄마는 당하신 거였어요. 철저하게 신분을 속이고 그간 엄마는 물론 엄마 친정에서도 꽤 돈을 빌려서 쓰다가 결혼을 할 것처럼 하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본색을 알고도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겨우겨우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해가며 겨우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낳으셨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아버지도 약간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또 사기를 쳐서는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100일이 좀 넘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친정에서 한 거야. 난리가 나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던 거지. 당연하지.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만 있겠어. 그때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가 난리를 쳤어도 너만은 내가 꼭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지민아, 미안해. 엄마도 그때는 너무 어렸어. 엄마는 그 이야기만 하면 늘 우셨어요. 진실은 가슴 아팠죠. 엄마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저를 낳아 숨어 살고 있는 집으로 몰려와 반강제로 엄마를 집으로 데리고 가고 저는 할머니 집에다 맡겨버린 것이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딸과 같이 있고 싶다고 했지만 그 말이 먹혔겠어요? 엄마의 가족들에게 저의 존재란 아마 자기 딸의 인생을 망친 증거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그 길로 엄마는 오빠에게 잡혀서 바로 미국으로 갔다고 했어요. 엄마의 부모님은 선생님이었던 엄마가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교수를 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지만 친엄마는 저를 잊을 수 없었고 얼추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독립을 한 때를 기다려 한국으로 돌아와 학원을 차려놓고 저를 찾아다니셨대요. 그리고 겨우겨우 저를 만난 것이고요. 물론 친엄마도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친엄마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친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이었어요. 가까이 살면서 병건호할 자식들이 없어서 엄마가 급히 귀국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제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집안에는 이제 손길이 필요한 노인이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2분 병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 상황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친엄마는 잘 지내고 있는 저를 억지로 키워주신 엄마에게서 떼어내고 데리고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대요. 물론 버티고 있던 아버지의 존재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뒤에서 도움을 주면서 저희는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실제로 저 역시 친엄마를 따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간 적도 있었지만 거동도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모두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눈도 안 마주치시고 말 한마디도 걸지 않으셨는데요, 뭐. 저로서는 좀 섭섭한 일이기는 했지만 매일 교도소나 들락거리는 남자의 딸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엄마의 좋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계속 살 수 있었죠. 다행이었어요. 친엄마와 저를 키워준 엄마, 그 2분은 예전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셨다가 이혼을 하고 저희가 살 집을 구하는 일 때문에 자주 만나시더니 어느새 그 누구보다 친해지셨더라고요. 오히려 제 친엄마가 성격이 화끈하셨고요. 저를 키워준 엄마는 조용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라 오히려 잘 맞았던 것도 같아요. 아니, 2분 언제부터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내일 학원 쉬는 날이거든. 너도 마실래? 엄마, 나 고등학생이야. 미성년자라고. 2분은 언제 이렇게 친해지셨어? 이거 대체 몇 번째야? 야, 원래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이리 와봐. 엄마 좀 말려봐. 엄마까지 이러면 어떡해. 있어, 엄마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지민아, 나 오늘 너무 행복하다. 우리 딸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지민아. 우리 딸 내가 너무 사랑해. 자자, 우리 지민이 엄마 얼른 마셔요. 제가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면 2분은 집에서 사이좋게 저녁을 먹고 저렇게 반주를 곁들여서 울고 웃고 있는 날도 많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관계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행복하게 잘 지냈죠. 친엄마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지민이 엄마라고 부르고 키워주신 엄마는 친엄마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요. 전 그렇게 남들보다 2배의 사랑과 또 2배의 관심,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2배의 잔소리에 시달리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만난 동기와 커플이 되어서 오래 사귀다가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도 나름 좋은 회사에서 취직이 되어서 일도 잘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보다 제가 먼저 취업을 하기도 했고 제가 입사한 회사가 조금 더 큰 곳이라 제가 연봉도 더 높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는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다고 하지. 그러다 지금은 어디 사는지 연락도 안 하지. 키워준 엄마, 낳아준 엄마, 이렇게 엄마가 2이나 있지.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집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죠. 거기에 보너스로 친가는 제가 클 때는 연락도 없다가 지금 제가 번듯한 어른이 되니까 오라가라 하면서 용돈이나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저와의 결혼에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화가 났지만 막상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 키우고 보니까 저는 제 아들을 과연 그런 환경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아무렇지 않게 허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남친 집안에서는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시아버지가 저를 아주 좋게 보시고 계셨어요. 거기에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가 워낙 어릴 때부터 만나서 시부모님도 저를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덜 하셨다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부터도 저에게 그다지 살가운 편이 아니었기는 했지만
나중에 제 집안 사정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결사반대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를 만날 때면 별것도 아닌 걸로 저를 구박하고 옆으로 째려보시면서 무시하기도 하셨고요. 아우 절대 안 돼. 뭐? 겨워서?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그럼 엄마는 평생 나 결혼하는 꼴은 못 볼 거야.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나는 지민이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아들 혼자 늙어 죽는 거 보고 싶으면. 시어머니는 남편의 완강한 고집에 결국 항복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혼주 자리에 어머니 두 분을 앉혔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수근거리거나 말거나 상관은 없었죠. 남편 역시 동의를 했고요. 제 인생에 큰 상관없는 인간들에게야 고작 하루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엄마들은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다 나는 못 앉는다. 그리고 키워주신 엄마도 아니다 이건 친엄마가 앉아야 한다. 서로 미루다 결국 얼싸안고 우셨어요. 그렇게 저는 두 분의 엄마를 모시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을 하고 저희는 무난하게 잘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집을 얻을 돈을 주셔서 회사 근처에 신축 아파트 전세도 얻을 수 있었고 둘 다 연봉도 괜찮았기 때문에 돈도 잘 모았고요. 물론 그래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살림을 잘 못해요. 아니 아예 젬병이다시피 정말로 못해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워낙 살림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셔서 제가 집안일에는 정말로 손 하나 대지 않도록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살림은 손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곱게만 키우셨거든요. 거기에 살림 솜씨는 얼마나 없는지 그건 아마 유전인 것 같아요. 제 친엄마도 공부만 하시고 살림도 잘 못하셨는데 제가 또 그걸 닮은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요즘은 엄마가 반찬을 해서 친엄마네 집으로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열심히 반찬을 해서 그걸 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웃기던지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또 반찬을 이만큼이나 했어?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지민이 엄마 음식은 너무 잘 드셔. 밥을 잘 먹으니 상태도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염치 없이 또 부탁을 했다. 언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반찬값도 매번 넉넉히 주면서 나는 요리하는 게 재밌어. 식당 일도 그만두고 심심한데 오히려 좋지. 아니 두 분 지금 이 상황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아니 무슨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 집으로 반찬을 해서 보내.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겠다. 안 그래? 한 번은 이랬다가 친엄마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등짝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희 집 반찬은 전부 우리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신지 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아예 집에서 밥을 안 하는 거니? 우리 아들 매일 배달 음식이나 먹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매일 저녁 집밥 먹어요. 남편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먹어서 살찌겠다고 걱정하던걸요? 참 기가 막혀서. 이건 네 친엄마가 해준 거니? 아니면 너 키워준 새엄마가 해준 거니? 어머님 새엄마라뇨. 그냥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제 친어머니는 학원 하시고 하느라 바쁘시고 반찬은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셀쭉해서 잔소리가 날아들었어요. 하여튼 이 엄마 저 엄마 구분하기도 아우 정신이 없다. 콩가루 집안 며느리란 내가 남사스러워서 원.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이미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니? 결혼식 이후로 친구들이 볼 때마다 물어보는데 진짜 친구를 못 만나겠어 내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하니 이해하려 했던 제 마음도 차갑게 식으면서 점점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던 제가 결국 폭발한 건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저는 진통을 오래 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병원에는 엄마 두 분이 다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가 보더니 하 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뒤도 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전 분명히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경멸스럽다는 그 눈빛과 제 두 엄마를 쳐다보던 싸른한 눈빛, 그리고 코웃음을 치던 그 표정을 말이죠. 그 서슬에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풀이 많이 죽으셨어요. 제가 아기를 무사히 낳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아기 얼굴만 보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저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지민아, 엄마 갔다가 좀 이따가 올게. 아니 왜? 지민이 옆에 있어야지. 어딜 간다고? 좀 이따가 지민이 시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나는 좀 가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가 있을게. 지민 엄마는 여기 있어. 지민이가 나보다는 지민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더 낫겠지. 둘 다 여기 있어요. 나 힘들어.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다음날 아기를 보러 온 시어머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엄마 두 분을 보면서 아주 거침없이 떠들더라고요. 너는 진짜 생각이 있니 없니? 보기 흉하게 세상 천지에 네가 콩가루집애라는 걸 떠벌려라. 떠벌려? 어디 병원까지 두 엄마를 불러서 난리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떠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아기나 보시고 가세요. 아이고, 네가 아주 친정엄마가 둘이라고 당당하구나. 아이고, 아주 남사스러워서. 진짜 이런 집안이랑 어떻게 우리 아들이 엮여서는. 그 순간 저는 폭발을 해버렸죠. 아이를 낳고 보니 제 아이뿐 아니라 남의 아이도 다 귀엽고 귀한데 이런 저를 품에서 떼어놓고 가야 했던 친엄마의 눈물이 이해가 돼서 가슴 아프고, 또 이런 아이를 마음으로 껴안아 키운 우리 엄마 마음도 이해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 얘기를 들으니까 피가 정말로요 거꾸로 솟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요 병실에서 아주 난리를 쳐댔어요. 그래요. 저는요 천하 뒤천하고 이상한 집안 딸년이니까 이런 딸년이 낳은 애는 보러 오지도 마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뭐가 어쩌겠지?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할 말 많아요. 보기 흉한 콩가루 집안 딸년에게 장가 보낸 아들이 그렇게 아까우시면 도로 데려가세요. 저도 안 가져요. 저는요 정말로 악을 쓰고 울고불고 남편도 꼴보기 싫다고 내쫓았죠. 제가 얼마나 흥분을 하며 발악을 했는지 아무도 저를 말리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전부 다 병실에서 쫓아내어버리고 저는 퇴원을 해서 아기랑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쌩 난리를 쳐댔고요.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가자 친엄마가 얼씨구 좋다고 당장 애들 이혼시키고 모욕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변호사까지 불렀어요. 제 남편에게도 당장 이혼하라고 또 난리를 치셨고요. 겨우 키워준 엄마가 진정을 시켜서 남편이 싹싹 빌고 들어오긴 했지만 전 진짜 아기 100일 때까지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만 아기 얼굴을 보여드리고 시어머니는 집에 얼씬도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기가 죽었는지 그 이후로는 별말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고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뭐 사람이 변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종종 저를 긁기는 했지만 제 성격을 아는지라 선을 심하게 넘지는 않았고, 저 역시 이미 포기를 한 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둘째를 낳고 휴직을 했는데요. 갑자기 몸도 좀 안 좋아졌고 둘째도 어리고 큰애도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서 신경 쓸 것도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금융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휴직을 좀 길게 쓸 수 있었거든요. 이참에 2년 정도 휴직을 하고 애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시누이가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 쌍둥이로 말이죠. 노처녀로 집에서 빌빌대고 있으면서 자기 오빠에게 용돈이나 얻어가고 하더니 그래도 어디서 짝을 찾아서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막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참이었죠. 신우가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자주 친정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어떻게 보겠어요? 거기다 쌍둥이 둘을 혼자 보려니 죽을 맛인가 보더라고요.
도움이라도 쓰면 되는데 도움이 쓸 돈도 없는지 매일 죽겠다며 전화를 하고 뭐 물어본다고 전화를 하더니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애들도 키워봐서 애 잘 보잖아요. 애들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낮 시간만이라도 좀 와서 우리 애들 좀 봐주면 안 돼요? 제가요? 아유, 저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휴직한 거예요. 그건 좀 힘들죠. 아, 그래도 막 애 낳은 저나 저희 엄마보다 힘들겠어요. 낮에 잠깐 들러서 봐주시면 돼요. 부탁 좀 할게요. 안 돼요. 애 학교가 1시에 끝나는데 왔다 갔다 시간 다 가요. 정 힘들면 도움이 써요, 아가씨. 제가 불렀던 분 정말 좋았는데. 전 끝까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설사 몸이 좋아도 남의 집 아이를 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눈을 치켜뜨며 이러더군요. 아이, 그러면 집에서 노는 네 애미라도 불러라. 어? 네? 야, 너는 친정엄마가 둘이나 있으면서 뭐 할 거야? 집에서 노는 애미 있잖아. 한 명이라도 도와야지, 안 그래? 어머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허탈하게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밟아줘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피식 웃으며 알겠다 대답하고 시댁을 빠져나왔는데요. 그 다음날 저는 바로 엄마 두 분을 호출했지요. 그리고 시댁의 진상짓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친엄마는 코웃음을 치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저를 키워준 엄마도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평소 늘 인자하고 조용한 분이었지만 그 엄마마저 감히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셨던 것이죠. 전 그렇게 시댁을 뒤집어 엎을 작전을 짰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고 오랜만에 브런치 카페에 가서 여유를 즐겼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죠. 그렇게 혼자 편안하게 브런치를 즐기고 있으려니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의 갈 시간이 다 되어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 어머니가 노는 네 애미 데리고 오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아니, 근데 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야? 어? 아, 모르셨구나. 제 친어머니도 얼마 전에 학원 정리하시고 쉬시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근데 저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저는 담담히 대꾸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여유롭게 자리를 정리하고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도착했더니 정말 난장도 그런 난장판이 없더라고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살림의 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도 정말 잘하시고 살림도 정말 잘하시고요. 시댁에 들어섰더니 엄마가 냉장고고 싱크대고 싹 다 뒤집어 엎어놓고 잔소리를 시어머니께 쏟아붓는 중이었어요. 아니 이게 아우 냉장고예요? 돼지우리예요? 아유 진짜 더러워서 여기서 어떻게 밥을 해먹는 거야? 사부인 여기서 밥을 해드셨어요? 아유 아니 내가 좀 바빴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여기서 밥 먹고 살아도 아픈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야 어른들이라 그렇죠.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아유 우리 손주들은 여기서 밥 먹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뭐라 대꾸를 하는 것 같았지만 본인이 우리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한 말이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말대꾸를 해봐야 저희 엄마의 조근조근한 팩트 지적에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요 조용해 보여도 어찌나 냉철한 분인지 저 역시 저 조곤조곤한 말에 많이 당했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 본인도 뻘쭘하니까 할 말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시댁 부엌이 비위생적이곤 더러운 데다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거침없이 싱크대를 다 열어 젖혀서 정리 상태와 위생을 지적하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퍼부어대셨고요. 시어머니는 땀만 삐질삐질 흘리다가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저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와서 거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싹 잘랐죠. 아니 네 애미 데리고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우리 딸까지 불러 제끼셔요?
그리고 이 주방은 사부인이 쓰는 데라면서요. 그러면 사용할 사람이 정리를 해야지. 아유, 그게 아니라. 아유, 어서 이리 오세요. 여기 더러운 것 좀 닦게. 아유, 쓸데없는 통은 왜 이리 많어? 아유, 여기는 김치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네. 엄마는 시어머니를 무슨 위생 점검 나온 공무원처럼 들들 볶고 계셨어요. 저는요, 웃음을 꾹 참으면서 거실로 갔지요. 제 친엄마는 애를 봐준다는 핑계로 거실에서 시누이와 쌍둥이들과 있었거든요. 친엄마는 애들 교육에 좋다고 클래식을 틀고 시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중이더라고요. 저는요, 속으로 웃겨서 죽을 뻔했어요. 제 친엄마는 트로트 없으면 못 살고 요즘은 그 유명한 가수 콘서트까지 쫓아다니는 광팬이시거든요. 그러던 친엄마가 적어도 매일 2시간씩 애들에게 이 클래식을 어릴 때부터 들려줘야 한다면서 신우 앉혀놓고 클래식과 뇌 발달에 대해서 아예 강의를 하고 있었고 신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다 친엄마가 저를 보더니 반색을 하시더군요. 지민아, 잘 됐다. 우리 요 앞에 있는 빵집에 가서 빵 좀 사오자. 우리 애들 올 시간 다 됐지? 네, 좀 있으면 가야 해요. 가자. 할머니가 애들 간식 좀 사줘야지. 저 사돈 처녀 그거 다 듣고 책도 읽고 있어요. 알겠어요? 저희는 바로 집을 빠져나와서 빵집으로 향했어요. 정말 웃겨서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친엄마는 그랬어요. 내가 내기했다 니네 엄마랑. 무슨 내기? 저것들이 얼마나 버틸까 하는 내기. 3일 안에 내가 끝장을 낼 거야. 진짜 너무 웃겨. 근데 엄마, 빵 갑자기 왜? 애들 간식 사야지. 그리고 제일 서러운 게 뭔 줄 아니? 눈앞에 있는 음식 못 먹게 하는 거야. 한번 당해봐라 이것들. 저희는 케이크며 빵을 한아름 사와서는 애들을 바로 픽업해서 시댁에 풀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정신없이 시댁을 뛰어다니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혼을 쏙 빼놓았어요. 저는 그런 애들 잡아 앉혀서 빵 먹이고 챙기느라 바빴고요. 시어머니는 영혼이 거의 빠진 상태로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지친 신우가 빵이라도 먹으려고 하자 친엄마가 질색을 하더라고요. 처음 먹이는 애 엄마가 밀가루 먹으면 애 아토피 생기는 건 몰라요? 어쩐지 애들 얼굴이 펄겋더라니. 아토피요? 아이고 이거 애들 피부 이런 거 봐. 기저귀는 못 써요. 아니 애기들을 일회용을 쓰면 어째 천기저귀를 써야지. 애 엄마가 밀가루 먹는다고 애기 아토피가 생긴다는 건 당연히 뻥이었어요. 저도 빵 먹고 국수도 먹고 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친엄마는 호들갑을 떨어댔죠. 그리고 천기저귀 쓰지 않고 애를 키운다고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자기 딸은 애 그렇게 안 키웠다면서 말이죠. 사실 저 역시 친엄마와 키워준 엄마가 매일 애들 입히고 씻기고 천기저귀도 매번 빨아서 삶아 말려주셨으니 썼지. 혼자 있을 때는 종이기저귀 썼거든요. 하지만 친엄마의 잔소리와 면박은 끝이 없었어요.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지. 이제 이 애가 커서 살아갈 곳인데 애 엄마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천기저귀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 빨래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머나 어쩜 애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해? 세탁기도 있겠다 건조기도 있겠다. 우리 딸은 회사 다니면서도 천기저귀 다 썼어요. 덕분에 애들 피부가 저렇게 뽀얗고 좋잖아. 그러면서 종일 신우를 따라다니며 애는 이렇게 안아야지 저렇게 안아야지 옷은 어떻게 입히냐 어쩌냐 잔소리를 해댔어요. 신우는 정말 질리는 얼굴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이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간섭은 안 하세요. 사부인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찮아요. 사돈이 와서 애 좀 봐달라고 한 이상 나는 아주 제대로 가르쳐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처대라면서요? 그건 그렇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려고도 안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다가 애들 다 뇌 발달이 안 되면 어쩌려고. 저희 엄마는 아예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친엄마가 저희 엄마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그러셨죠. 아유, 우리 둘이 힘들어서 잘 테니까 두 분은 얼른 일을 끝내놔요. 나중에 일어나서 볼 테니까. 그럴까요? 안 그래도 힘들던 참이었는데. 그럼 사부인, 제가 말한 대로 깨끗이 해놓으세요. 그러고는 두 분은 시어머니가 뭐라 할 새도 없이 문을 탁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큰애 학원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아무 말 없이 시댁을 바로 빠져나왔고요. 종일 부엌 일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던 시어머니는 벙이 찌고 종일 잔소리에 시달리던 시누이도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지만 알게 뭐예요? 근데 시어머니도 본인이 제 앞에서 한 소리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날도 두 분은 또 아침 일찍 가셨지요. 그날은요, 이불을 싹 다 꺼내서 빨고 구석구석 먼지 청소를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먼지 구덩이에 사니까 애들이 감기가 걸린다고. 아유, 이런 더러운 집에 내 새끼랑 손주가 왔냐고 온갖 구박을 하면서 말이죠. 친엄마는 또 한바탕 강의를 하면서 애를 그렇게 키우면 되냐, 밥은 어떻게 먹이냐 잔소리를 해댔어요. 그러고 은근슬쩍 긁는 것도 잊지 않으셨더군요. 아유, 애들이 영 인물이 우리 애들 비하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들이 못생겼다는 말씀이세요? 어머, 그렇게 들었어요, 사돈 아가씨. 하긴 사돈이 우리 딸보다 인물이며 학벌이며 다 처지긴 하니까 뭐랄까 자격지심? 그게 생길 만도 하지. 뭐라고요? 자격지심이라뇨? 그래도 애 엄마가 되어서 그러면 쓰나? 응?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면 못 써요. 애들 정서에 안 좋아. 저는 우리 친엄마가 그렇게 돌려가기에 고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긴 우리 사위도 사돈을 닮아서 망정이지 사돈댁을 닮았으면 죽어서라도 결혼을 반대했을 거라는 둥. 내가 우리 딸 미국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댁아들이 울고불고 매달려서 참았다고 속을 벅벅 긁어놓았죠. 만만하지 않기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듣다 못한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쏘아붙였거든요. 어머, 그래도 그 엄마가 두 분이나 있고 복잡한 가정보다는 우리 아들이 낫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아유, 복잡하긴 하죠. 우리 애가 집안 사정이 복잡하니까 지금 최서방에게 시집 보냈지. 아니었으면 어디 언감생신 지가 쳐다나 볼 수 있었겠어요. 내가 다 죄인이지. 이러면서 꺼이꺼이 우셨다네요. 와, 정말 거기까지 듣는데 두 분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두 어머니는 꺼이꺼이 우시다가 속상하다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고 그냥 나가버리셨대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시댁에 나타난 양 어머니들은 시어머니에게 콩나물 봉지를 내밀었던 거죠. 아이고 사돈, 어제 우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술을 좀 마셨어요. 힘들어서 가서 쉴 테니까 그 콩나물국 좀 끓여봐요. 그래요. 콩나물국 어떻게 끓이는지는 내가 적어뒀어요. 사돈은 음식을 못하니까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러면서 두 분은 오전부터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서 푹 주무셨대요. 이 부분에서 저는 박수를 쳤잖아요. 정말 제가 들어도 대단했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글아글 써댔어요. 야, 당장 니네 어머니들 둘 다 데리고 가. 빨리. 그리고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저는 못 이기는 척 엄마 두 분을 모시러 갔죠.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는 거실에서 울고 있고 양옆에는 쌍둥이들도 같이 울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안방에서 악을 쓰고 있었어요. 진짜 미친 사람 같았어요.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시는데 그 기세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제 엄마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중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잠을 자고 있어. 당장 일어나서 못 꺼져. 시어머니의 말에 제 친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물건을 집어던지려는 시어머니 손을 탁 잡았어요.
아이 가면 되잖아. 가면.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쫓아? 한 번만 더 내 딸 부려먹으려고 하기만 해봐요. 너 그때는 우리가 아예 여기 와서 살림을 차릴 테니 그리 알아. 키워주신 엄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셨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 말 때문에 두 분이 오셨다는 걸 알고 눈이 커지더라고요. 제 친엄마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어요. 뭐? 아니 니들 짰어? 짰지? 짜고 일부러 괴롭힌 거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우리 때문에 남사스럽고 못 살겠다며. 그래서 댁은 얼마나 잘 살길래 그런 소리를 하나. 한번 와봤수. 우리 당신에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함부로 살지 않았어.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았다고. 어디 한 번만 더 그딴 얘기 해봐요. 진짜 그때는 안 참을 거니까. 이렇게 재미로 장난치고 가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니 그렇게 알아요. 한 번만 더 우리 딸에게 헛소리하면 그때는 당신 아들을 내쫓아 버릴 테니. 저와 두 분 어머니는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신우며 시어머니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밖으로 나와서요. 정말 한바탕 시원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정말 다시는 시댁으로 가지 않았고요. 저는 그 이후로 두 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여행을 떠났어요. 남편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우리끼리 조용히 머리를 식히고 싶다고 했지요.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저희는 추억도 많이 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차분히 옛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기도 했고 어색하고 서로 상처가 될까 봐 미처 나누지 못한 속마음까지 저희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저 역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다 보니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많았고요.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알게 되었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남편은 풀이 죽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혹시 나랑 이혼할 거야? 뭐라고? 이혼?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버리지 마. 내가 엄마에게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해뒀어. 난 당신이랑 애들 없으면 못 살아. 얼씨구, 최서방 이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장모님들이 저희 엄마에게 저 내쫓는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잘할게요. 예?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좀 막아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러면서 자기는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혼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저는 대신 남편에게 당분간 시댁에 갈 생각도 없고 시어머니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으니 이해하라고 했지요. 사실 시어머니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래저래 그래요. 부족한 것이 있겠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결혼한 지 10년에 아이도 둘이나 낳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벌이도 나쁘지 않고 부부 사이도 좋은 편이고. 그런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구박하는 건 그건 우리 부부 살지 말고 이혼하라는 뜻 아니겠냐고요.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수모는 절대 못 참겠다고 난리를 쳐댄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줬어요. 나 절대 못 참아. 이것들이 다 짜고 치고 일부러 나를 콜탕 먹이려고. 엄마도 그만하세요. 엄마가 먼저 일부러 저희 장모님 부르셨잖아요. 그거야. 와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그런 말도 못하냐? 엄마는 영선이가 그런 취급받으면서 영선이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면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예? 뭐라고? 너는 그럼 나보고 이대로 넘어가라는 소리야? 맞아요. 엄마가 잘못하셨어. 우리 잘 살잖아. 이제 제발 그만해. 엄마 성격은 그 어느 여자가 와도 못 맞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아들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도 내 마누라, 내 자식 중요해. 당분간은 내 얼굴도 애들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그러고 저희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정말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신우는 다시 시댁에 안 온다더니 저희가 발을 끊으니까
또 쌍둥이를 데리고 종종 와서 삐대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만 죽어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알 바예요. 저는 신경을 끊었죠. 저희는 요즘 시아버지랑만 가끔 만나고 있어요. 시아버지만 집으로 오셔서 아이들 보시고 가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는 중이시죠. 시아버지는 조용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미리 단속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아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도 있구나 생각해 주렴. 네, 그러려고요. 아직은 힘들겠지만 그간 상처받은 게 있으면 잊어다오. 앞으로 내가 더 잘해주마. 저는 그렇게 저희끼리 가족을 행복하게 잘 일구며 살아가는 중이에요. 곧 복직을 할 예정인데 절 키워주신 엄마가 저희 아이들도 키워주시기로 하셨죠. 최근 학원을 정리한 엄마도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몇 년 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도 상태가 더욱 안 좋아지셔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로는 엄마 혼자서도 모시고 있기가 힘들어져서 힘들게 하신 결정이셨지요. 요즘은요, 제가 못 받는 사랑을 두 엄마가 제 아이들에게 2배로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해요. 적어도 제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서 겪었던 서러움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의 외면으로 받았던 상처 따위는 모르고 살아갈 테니까 말이죠. 전 그렇게 두 분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려고 말이에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앞으로 계속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